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1일 밤 10시입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법칙도 성립이 됩니다. 절대 권력 중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은 북한의 3대 수령 지배 체제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러니까 역사상 최대의 부패 정권은 북한 김씨 3대 정권입니다. 스탈린의 부패, 모택동의 부패, 히틀러의 부패보다 훨씬 더 심한 부패가 북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을 본부로 하는 한반도의 이 좌익 세력은 입만 열면은 자신들이 정의롭고 깨끗하고 보수 세력은 썩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비로소 좌익은 절대 부패하는구나 하는 법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좌익이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좌익은 법을 무시합니다. 법을 겁내야 부패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양심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좌익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투쟁론은 우리 편은 정이고 상대편은 악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도록 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되면은 부패합니다. 세 번째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 검찰, 사법부가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패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부패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부패 정권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걸 절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어제 법정에서 연출이 되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정건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올해 60세인데 군산 출신입니다. 원광대학교를 나왔고 외국방송의 대표격인 MBC PD 수첩 취재 리서처였다고 합니다. 자료 수집을 전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특이한 것은 낙선 경력이 화려합니다. 2016년 총선 때 서울 서초갑에서 이혜훈에게, 2018년 서초구청장 선거에서 조은희에게, 2020년 총선에서는 윤희숙에게, 2022년 3월 보선에서는 조은희에게 큰 표차로 낙선했습니다. 이 당선될 수 없는 지역을 골라서 나왔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혹시 당선보다는 딴 데 욕심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뇌물 액수 큽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에서 열린 이정건 전 부총장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사업가 박모 씨는 이정건 전 부총장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해 주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습니다. 박 씨는 2019년 11월 중소기업 창업투자사 인수와 관련한 청탁을 하기 위해 이 전 부총장을 소개받아 만났다고 합니다. 인수를 반대하던 투자사 관계자와 이 전 부총장이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이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투자사 관계자 김모 씨를 만나서 말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이 박 장관 인사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달라고 해서 2천만 원을 주었고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총 3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건넨 이유를 묻자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장관 사위와 다 같이 친해서 밥을 먹으면 자기가 내야 한다면서 1천만 원을 더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주었답니다.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이
박영선 전 장관뿐 아니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승만 의원 등의 이름도 언급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박 씨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한 상황도 생생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검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정건 전 부총장이 이 박 씨에게 오늘 해달라고 하자 박 씨는 정확하게 몇 개가 더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5라고 하고 박 씨는 알겠다고 답합니다. 검사가 5천 합쳐서 1억 원을 달라는 것이냐고 묻자 박 씨는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밖에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3월 등록비는 1,200이고 유세차가 2,200이고 3개, 4개만 더 주시면 내가 그냥 편하게 할게요 라면서 구체적 용처를 언급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증언에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인하는 사실로서 정인의 일방적 주장이고 주장 외엔 물증도 없다고 반박하기는 했습니다. 이 돈을 준 박 씨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마치 빨대를 꽂아놓고 빠는 것처럼 돈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빨대를 꽂아놓고 빠는 것처럼 돈을 요구했다. 그리고 자기 보고 훈남 오빠, 멋진 오빠라고 부르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은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하여 정부 지원금을 배정받고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 박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서 9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3억 3천만 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일부 겹친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10억 원 정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무부총장이 이 정도로 해먹을 정도면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얼마겠습니까? 이재명, 노웅래, 이정건 등등 이름만 들어도 현기증이 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빨대당 아닙니까? 아무데나 꽂으면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빨대당 좌익은 절대 부패합니다. 양심이 원천적으로 마비된 반이성적 이념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역사상 가장 부패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역도 함께 했습니다. 부패하고 반역한다? 이거 같이 했습니다. 보통은 반역하는 사람은 좀 깨끗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부패와 반역을 같이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반역과 이재명의 부패 합치면 문재명 부패 반역 세력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